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옆집 친구가 갑자기 우리 집에 들이닥쳐서 물건을 부수고 가족들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다음날 그 친구가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어제 걔네 집 갔다가 발가락 찧어서 너무 아파. 나 진짜 불쌍하지 않니? 황당하시죠? 아니 내가 먼저 때렸잖아.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친구는 자기가 다친 것만 계속 울면서 강조해요. 놀랍게도 이게 지금 일부 일본 정치권과 교과서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믿어지시나요? 세상을 보는 6개의 시선. 지식의 완성 인포큐브 레츠고. 이야기는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 일본은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맞게 되죠. 도쿄는 대공습으로 불바다가 됐고요. 당시 일본 민간인들이 겪은 고통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평생 방사능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비극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일본 사회에는 묘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우리는 전쟁 때문에 이렇게나 큰 피해를 본 불쌍한 나라야라는 기억이 강하게 자리 잡은 거죠. 일본의 평화기념관에 가면 원폭의 참혹함이 정말 생생하게 전시되어 있어요. 그걸 본 아이들은 생각하겠죠. 와, 전쟁은 정말 무서운 거구나.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당했다니 너무 슬프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빠졌어요. 그럼 우리는 왜 원자폭탄을 맞게 된 걸까? 일본의 일부 역사 서술은 이 왜라는 부분을 아주 교묘하게 지워버립니다. 자기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마루타 실험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갔던 가해자로서의 모습은 슬쩍 뒤로 감추고 원폭을 맞은 불쌍한 피해자의 모습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영화에서 앞부분 줄거리는 다 잘라내고 주인공이 매 맞는 장면만 보여주며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과 비슷하죠. 이걸 전문 용어로 피해 서사의 강조라고 부릅니다.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는 교과서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여러분 침략과 진출의 차이를 아시나요? 침략 남의 나라를 강제로 뺏으러 들어감. 진출 새로운 곳으로 뻗어나감. 실제로 1980년대 일본 문부성은 교과서에 침략이라는 단어 대신 진출이라는 표현을 쓰라고 요구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일본군이 중국을 침략했다가 아니라 일본군이 북중국으로 진출했다라고 적는 식이죠. 주어를 흐릿하게 만들어서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말장난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까지 역사를 숨기려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독일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된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전쟁이 끝나고 열린 어느 재판과 한 남자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 영화를 보면 꼭 이런 장면이 나오죠? 조직의 우두머리는 쏙 빠져나가고 밑에 있는 부하들만 줄줄이 잡혀가는 장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영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에서 그것도 국가 전체를 상대로 일어났다면 믿어지시나요? 전쟁이 끝나고 1946년 일본 도쿄에서는 전범들을 심판하는 도쿄 재판이 열립니다. 전쟁을 일으킨 주범들을 처벌하는 자리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일본의 최고 권력자이자 국가의 상징이었던 쇼와 천황 히로히토의 기소 명단에서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분명 전쟁의 모든 명령은 천황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왜 재판을 받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미국의 아주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을 점령한 메가더 장군은 생각했어요. 천황을 처벌했다가 일본 국민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어쩌지? 차라리 천황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일본을 편하게 다스리는 게 이득이겠다. 결국 미국은 냉전 체제에서 일본을 방패막이로 쓰기 위해 천황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이때부터 일본의 책임 회피는 시작됐습니다. 왕도 책임이 없는데 우리 국민들이 무슨 잘못이야? 다 나쁜 군인들이 시켜서 한 일이지. 이런 논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옆나라 독일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독일도 일본처럼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이죠. 하지만 태도는 180도 다릅니다. 독일은 지금도 나치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90세가 넘은 할아버지라도 법정에 세웁니다. 더 놀라운 건 법이에요. 독일에서는 나치를 찬양하거나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기만 해도 최대 5년형을 살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독일은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더 큰 가치라고 믿는 거죠. 베를린 시내 한복판에는 거대한 유대인 추모비가 있고 길바닥 곳곳에는 슈톨퍼 슈타이네스티오엘PRSTIN이라는 황동돌이 박혀 있습니다. 넘어짐의 돌이라는 뜻인데 나치에게 끌려갔던 희생자의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어요. 길을 걷다 이 돌에 발이 걸릴 때마다 그 아픈 역사를 잊지 말라는 뜻이죠. 에이 삼촌 그래도 일본 총리들이 사과하는 거 뉴스에서 봤는데요. 네 맞아요. 일본도 1995년 무라야마, 다마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을 통해 분명 반성한다, 사죄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과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오전에는 총리가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는 오후에는 전범들의 위패가 모셔진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우리는 반성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학교에서는 우리 조상들은 위대했다는 식의 역사, 수정주의 교육을 부추기기도 하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저 사과가 진심일까?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심 없는 사과와 교묘한 역사 지우기. 그 사이에서 일본의 다음 세대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야만 하는 걸까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중학생 친구들은 학교에서 과연 어떤 역사를 배우고 있을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우리가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배우고 있을까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더 복잡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 교과서에도 분명 2차 세계대전과 식민지 지배 내용이 들어있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량과 우선순위예요. 일본의 많은 학교에서는 시험 범위에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민감한 주제라는 이유로 근현대사 파트를 아주 짧게 후고 지나가 버립니다. 고대 유물이나 중세시대 무사들 이야기는 한 달 내내 배우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20세기 전쟁 이야기는 자, 이건 각자 읽어봐 하고 끝내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러다 보니 일본 학생들 중에는 우리 할아버지가 원폭 맞아서 고생했다는 건 알겠는데 왜 동남아시아나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역사 교육의 반쪽짜리 진실이 낳은 슬픈 결과죠. 앞서 말한 고노다마나 무라야마 다마처럼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한 기록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정치인들이 위안부는 없었다, 침략은 정의되지 않았다, 같은 망언을 쏟아낼 때마다 그 사과의 진정성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맙니다. 이건 마치 친구한테 미안해라고 사과해놓고 뒤돌아서서 다른 친구들에게 사실 걔가 먼저 잘못한 거야, 난 잘못 없어라고 뒷담화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반복되니까 주변국들은 일본의 사과를 믿기 힘들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역사 왜곡을 공부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들을 미워하기 위해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에서 배운 유일한 교훈은 인간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국가가 권력을 이용해 어떻게 진실을 가릴 수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역사가 얼마나 위험하게 뒤틀릴 수 있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의 잘못을 당당하게 지적하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역사를 정확히 알고 논리적인 힘을 길러야 해요. 감정적으로 화만 내는 게 아니라 팩트로 승부해야 한다는 거죠. 다행히 일본 안에서도 양심 있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똑바로 가르치자며 투쟁하는 일본의 역사 교사들, 피해 국가를 찾아와 무릎 꿇고 사죄하는 시민단체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진정으로 강한 나라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는 나라가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나라입니다. 일본이 언젠가 독일처럼 과거의 과오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날, 비로소 동아시아에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포큐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